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디벨로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 테넥스 주식회사입니다. 많은 디벨로퍼 분들께서 당사를 찾아오셔서 컨설팅 의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고객분들께서 들고 오신 설계 도면을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도면을 약간 수정하면 분양 가격이나 임대료를 꽤 높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면을 누가 그렸느냐고 여쭤보면 한결같이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줬다 라고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익이 더 나오는 방향으로 도면을 고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느냐 여쭤보면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설계사무소에서 잘 그려주지 않았겠느냐. 심지어 설계사무소에다가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 것이냐. 설계사무소가 전문 집단인데 고쳐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등등 참으로 다양한 답변들을 하십니다. 저희 테넥스에서는 토지를 검토할 때 시장조사 결과 괜찮은 사업지다 싶으면 가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설계가 중요합니다. 가설계가 잘 나와야 수지 분석에서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설계가 잘 나오면 당초 수익보다 2배, 3배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넥스에서는 가설계를 수없이 뜯어 고칩니다. 보통 한 사업지당 20번에서 30번 가설계를 수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조사와 가설계 수정 작업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벨로퍼분들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디벨로퍼에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가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그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디벨로퍼 분들은 시장조사와 가설계 수정 작업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주는 대로 사업을 해도 경기가 좋을 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올 때에는 특히 할인 분양을 해야 하거나 임대료를 낮춰야 할 때에는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에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낮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테넥스에서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디벨로퍼 분들을 위해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두어 제목을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만 알면 수익률 2배 올린다로 정하고 이를 1편 면적이 돈이다, 2편 평형이 돈이다, 3편 배치가 돈이다로 총 3편으로 나누어 영상 제작되었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발 사업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불어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PF 대출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초기 투자 자금, 즉 에쿼티 투입도 적게 해도 됩니다. 또한 수익이 높을수록 분양 경비도 넉넉하게 책정할 수 있어 분양도 수월하고 불황이 닥쳐와도 할인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디벨로퍼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진행하려는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만 알면 수익률 2배 올린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돈이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개발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진행하고 계신 디벨로퍼 여러분, 혹시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준 건축 도면으로 수지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린 도면이 면적을 다 찾았는지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면적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이 한 평만 늘어나도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100평쯤 늘어나면 그 수익은 몇십억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를 모르고 진행하시게 되면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원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면적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중 첫째로 공용 면적을 줄이고 전용 면적을 늘리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건축물의 면적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란 현관문 안의 세대주께서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만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비스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공용 면적이란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용 면적은 현관문 앞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 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전용 면적이 넓은 집을 지어야 할까요? 공용 면적이 넓은 집을 지어야 할까요? 세대주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현관문 안의 전용 면적이 넓은 집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큰 집은 전용 면적이 작은 집보다 비싸게 팔리겠지요. 그리고 전세월세를 놔도 비싸게 나가겠죠. 그런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은 마냥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마다 지상의 전용 면적과 공용의 면적의 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지상 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지상의 전용 면적과 지상의 공용 면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 지상 공용 면적이 줄고, 지상 공용 면적이 늘어나면 지상 전용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 연면적이 1000평일 때 지상 전용 면적이 700평이면 지상 공용 면적은 300평이 되고, 지상 공용 면적이 400평이면 지상 전용 면적은 600평이 되게 됩니다. 즉, 1000평 내 최대한 전용 면적을 늘리고 공용 면적을 줄이는 노력을 할수록 집을 비싸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연면적 대비 지상 전용 면적의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연면적이 1000평일 때 전용 면적이 7000평이면 전용률은 70%가 됩니다. 즉, 전용률이 높을수록 공용 면적에 비해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디벨로퍼 여러분, 새 집을 지을 때 그냥 멋지게 도면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용률을 최대한 높여 지어야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으시지요? 화면에 두 종류의 오피스텔 기준층 도면이 있습니다. 기준층은 타입별 같은 모양의 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복도를 주목해 주세요. 기준층 A가 기준층 B에 비해 복도가 더 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도에서 붉은색을 칠한 면적만큼 복도의 면적이 더 커집니다. 만약 붉은색으로 칠한 복도 면적이 왼쪽 4평, 오른쪽 4평, 총 8평이라면, 그리고 10층 건물이라면 복도 면적이 80평 더 커집니다. 복도가 80평 더 커진다면 지상 연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80평 줄어들게 되겠죠. 아래 오피스텔 세대별 평형이 10평 내외니까 8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20층 건물이라면 복도 면적이 160평 커지고 세대수는 16세대 줄어듭니다. 전용 면적 한 평당 5천만 원이면 한 세대당 5억이고, 8세대가 줄어들면 40억이 줄어들고, 16세대가 줄어들면 80억이 줄어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도면 A를 도면 B로 고쳤다고 합시다. 이때는 복도가 줄어들 만큼 전용 면적이 늘어나겠죠.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양 수입이나 임대 수입이 늘어나겠죠. 자, 여러분, 도면 A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도면 B로 지으시겠습니까?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전용률이 높아지면 수익도 엄청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겠지요. 수익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전용 면적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 면적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발코니 면적입니다. 발코니 면적을 늘려도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세대 내부의 전용 면적에 덧붙여서 서비스로 생기는 면적이라서 연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발코니 면적을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발코니 면적이 느는 것은 전용 면적처럼 세대 내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나겠죠.
화면에 두 종류의 세대 도면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도면 모두 전용 59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도 도면 A타입이 도면 B타입에 비해 왜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A타입에 비해 B타입의 발코니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발코니 면적인데 B타입이 A타입에 비해 훨씬 커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전용 면적이지만 발코니가 큰 B타입이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최대한 발코니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품을 바뀌어 없던 발코니를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 중에는 발코니를 넣을 수 없는 것과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발코니를 넣을 수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같은 땅에 모두 오피스텔로 넣은 도면을 종종 봅니다. 물론 허가관청에 따라서 발코니를 넣을 수 있는 상품을 넣지 못하게 제한한다거나 발코니를 넣을 수 있는 상품을 넣을 경우 연면적을 깎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피스텔로 모두 그린 도면을 보게 될 때는 화가 납니다. 화면에 두 세대의 도면을 보시면 면적은 오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왼쪽의 오피스텔에 비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을 보면 오피스텔이 33.55제곱미터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25.8제곱미터로 오피스텔이 7.7제곱미터 더 큽니다. 왜 이럴까요? 오피스텔에는 서비스인 발코니 면적이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붉은색 영역으로 표시된 것처럼 발코니 면적을 넣을 수 있어서 전용 면적은 오피스텔이 크지만 실제 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수치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의 내부 실면적은 전용 면적 33.55제곱미터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 25.8제곱미터에 발코니 면적 11.91제곱미터를 합한 37.71제곱미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내부 면적이 4.21제곱미터 더 큽니다. 그러니 분양할 때 오피스텔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겠죠. 오피스텔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전용 면적이 7.7제곱미터 더 작으니까 만약 100세대면 770제곱미터가 차이가 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 면적이 25.8제곱미터니까 770제곱미터면 오피스텔을 넣었을 때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약 30세대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세대당 발코니 면적이 11.91제곱미터 붙어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요. 만약 한 세대당 5억이라면 150억 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200세대라면 300억 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세대로 보면 면적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숫자로 보니까 실감이 나시지요? 또 하나를 더 볼까요? 화면은 어떤 땅의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층 도면입니다. 붉은색 면적은 발코니 면적입니다. 만약 도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이 붉은색 면적이 모두 전용 면적으로만 채워지겠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세대당 전용 면적이 커지고 지상 연면적은 일정하니까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분양 수익이 팍팍 줄어들겠죠. 발코니 면적을 찾고 못 찾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늘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테라스 면적을 늘려도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테라스란 집 앞의 마당을 말합니다. 테라스 또한 세대 내부에서 전용처럼 쓰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화면의 두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의 경우 계단형 모양으로 세대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꺾여 올라가다 보니 아랫세대의 지붕이 윗세대의 테라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실 앞에 테라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테라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전에 테라스형 타운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테라스의 평당 가격 추산을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테라스 한 평의 가격이 전용 면적 2분의 1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용 한 평에 5천만 원이고 세대당 테라스가 10평이라면 테라스의 가치는 2억 5천만 원이고 100세대라면 테라스를 넣게 됨으로써 250억 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B의 경우 타워식 건물을 2개 층 사이에 건물을 돌출시켜 테라스를 만든 형태입니다. 보통 테라스라 하면 A의 경우나 마당에 테라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B의 경우처럼 테라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B의 경우 테라스가 없는 것보다는 테라스가 있는 경우 더 비싸게 팔리겠죠. 다락방 면적을 늘려도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없는 것에 비해 있는 것이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화면에 오피스텔 세대 도면도를 보시면 A타입처럼 일반 오피스텔 층고는 보통 2.9m인데 B타입처럼 1.2m를 더 높여서 층고 4.1m로 높인 다음에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락방이 없는 A타입보다는 다락방이 있는 B타입의 오피스텔을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겠죠. 그런데 C타입은 B타입에 비해 다락방이 더 커 보입니다. 현관문 밖에 복도 위까지 다락방을 달아내서 다락방이 커진 것입니다. 다 같은 다락방에 있어도 B타입에 비해 다락방이 더 큰 C타입이 오피스텔을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죠. C타입은 인근의 B타입에 전용 평당 6천만 원 정도 할 때 평당 2천만 원씩을 더 올려 전용 평당 8천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 만에 분양이 완료되었다 합니다. C타입은 세대당 전용 면적이 4.45평이고 총 세대수가 361세대니까 평당 2천만 원씩을 더 받았으니 총 321.2억 원을 더 벌게 된 것입니다. 복도 위 면적조차도 큰 수익이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디벨로퍼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만 알면 수익률 2배 올린다 제1편 면적이 돈이다에 이어 오늘은 제2편 평형이 돈이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이 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마다 몇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집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집의 평형으로 나누면 평당 매매 가격이나 평당 전세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격을 평형으로 나누어 보기 전에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평당 가격이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비싼 평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시는 디벨로퍼 분들께서 대부분 평형을 정할 때 주변에 최근 분양이 잘 된 사례지를 참조하여 평형을 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평형을 정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히 평형을 정했다가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의 비교 상품들의 평형과 평당 가격을 최대한 많이 조사해서 평형과 평당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평형을 넣어야 평당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특정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들의 공급 면적과 평당 매매 가격 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의 가로 세로가 특정 호수의 공급 평형과 전세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붉은 점은 공급 면적이 16.94평이고 평당 매매 가격은 1,806만 원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각 점들의 평균값을 이은 평균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81.393x 더하기 2592.4는 평균선을 나타내는 함수고요. 즉 x값의 평형을 적용하면 평당 매매 가격인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평형이 커질수록 추세선이 하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형이 커질수록 평당 매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형이 작아질수록 평당 매매 가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디벨로퍼 분들께서 개발하려는 사업지 주변을 조사하여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다면 디벨로퍼 분께서는 집을 지을 때 어떤 평형을 주로 넣어야 할지 아시겠죠? 무조건 작은 평형을 넣어야겠죠. 평형별 평당 가격 차가 그리 크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형별 평당 가격을 나타내는 추세선을 그래프에 그려보고 추세선의 함수값에 평형을 대입해보면 의외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지가 크면 클수록 평당 가격 차는 사업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평형을 선택하느냐는 개발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분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추세선 함수에 공급평형인 X값으로 11평형과 19평형을 넣었을 때 평당 매매 가격인 Y값은 11평일 때 1697만원, 19평형일 때 1046만원으로 19평형에 비해 11평일 때가 651만원이 높습니다. 평당 651만원이 뭐 대수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무시할 값이 아닙니다. 만약 연면적이 1000평이라면 65.1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1만 평이면 651억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화면의 두 도면을 보시면 같은 토지 위에 도면 A는 공급 6.28평형을, 도면 B는 공급 6.28, 12.56, 18.84평형을 섞어서 넣었습니다. 만약 주변 시장 조사를 하여 공급평당 매매 가격에 대한 추세선의 함수값이 Y는 마이너스 81.393X 더하기 2592.4로 나왔다면 X값에 각각의 공급평형을 넣어 평당 매매 가격을 도출해보면 도면 A의 경우 Y는 마이너스 81.393 곱하기 6.28 더하기 2592.4는 2081만원, 도면 B의 경우 1번은 2081만원, 2번은 1570만원, 3번은 1059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평형별 총 연면적을 곱하면 도면 A의 경우 2081만원 곱하기 6.28 곱하기 280세대 약 366억 원, 도면 B의 경우 1번 약 33억 원, 2번 약 148억 원, 3번 약 10억 원이 나오고 합계는 약 2804억 원이 나옵니다. 도면 A와 B의 총 매매 가격은 약 81억 원 차이가 납니다. 즉 도면 A가 B에 비해 81억 원 이상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 대수가 48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주차 대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금액을 81억 원에서 차감하여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형을 도면 A로 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 발생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평형을 넣어야 할지 그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물론 작은 평형을 많이 넣으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 등은 주차장을 늘리지 않고도 소형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차장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늘어날 텐데 수익이 느는 만큼 공사비도 늘어서 그게 그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비보다는 수익이 훨씬 늘어나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형을 고집하기보다는
땅 모양, 자주 주차대 기계 주차 비율 등을 감안하여 평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추세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공식에 따라 평형을 정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무작정 추세선에 따라 평형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형과 평당 가격의 조합의 점들은 추세선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점들은 추세선과 상관없이, 즉 평형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평당 가격이 높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좋은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평형을 넣어도 작은 평형의 평당 가격만큼 받을 수 있다면 큰 평형을 넣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큰 평형을 넣으면 세대수가 줄어들어 공사비가 줄고 주차 대수도 덜 넣어도 되어 또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은 점들이 발견되면 우리 사업지와 비교를 꼭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사업지도 높은 점들의 상품과 비슷한 입지, 비슷한 타입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추세선과 상관없이 좀 더 큰 평형을 넣어 평당 가격은 높게 받으면서 공사비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평형이 커질수록 추세선은 우하향하는 데 반해 붉은 점들은 평형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무조건 작은 평형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 형상을 보이는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일까 궁금하시지요? 전철역이 가깝거나 3베이 구조이거나 세대 내부 배치가 좋거나 등등 이런 상품들은 평형이 커져도 평당 가격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비교 상품의 베이수에 따른 평면도, 전용 면적, 전용 평당 가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베이수가 1베이, 2베이, 3베이로 커지는데도 평당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평형에 따른 평당 가격 추세를 감안하여 평형을 정하되 다른 평당 가격 상승 요인을 적용하여 평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디벨로퍼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만 알면 수익률 2배 올린다. 제1편 면적이 돈이다. 제2편 평형이 돈이다에 이어 제3편 배치가 돈이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건물마다 호수가 있지요. 그 호수의 세대 내부를 들어가 보면 거실, 방, 부엌, 화장실 등 제각기 다른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평수인데 배치나 구조에 따라 훨씬 넓어 보이는 집도 있고 좁게 느껴지는 집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뜯어보면 배치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배치나 구조는 같은 평형인데도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하거나 세를 놓아도 잘 나갑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시는 디벨로퍼 분들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 배치를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내부의 실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간 활용도가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도의 개선은 세대당 분양 가격이나 임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주택일 경우 실외기를 세대 내부에 넣느냐 밖으로 빼느냐에 따라 내부 구조가 많이 달라집니다. 화면의 두 도면을 보시면 오피스텔 A는 세대 내부에 실외기실을 넣었고 오피스텔 B는 실외기를 창밖에 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오피스텔 A는 세대 내부에 실외기실을 넣다 보니 실외기실이 툭 튀어나와 창쪽에 침실을 넣을 수가 없어서 세대 중앙에 침대를 배치하고 창가에는 책상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실과 거실을 구분할 수 없어 배치가 조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피스텔 B는 창밖에 노대를 설치하여 실외기를 얹다 보니 내부에 실외기실을 안 두게 되어 세대 내부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내부 구조가 오피스텔 A에 비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침실과 거실의 구분이 뚜렷하고 침실과 거실 사이에 접이식 도어를 설치하여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주었고 세대 중앙에는 거실을 거실답게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A에 비해 부엌다운 부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같은 값이라면 오피스텔 A타입을 사시겠습니까? B타입을 사시겠습니까? B타입이라고요? 그리고 세대 가격이 5%에서 10% 비싸더라도 A타입보다는 B타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만약 세대 가격이 5%만 올라도 예컨대 한 세대가 3억 원이라면 세대당 수익이 1,500만 원 늘고 총 세대수가 939세대니까 수익이 140.85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실외기 하나만 배치를 달리해도 세대 내부 구조가 확 달라집니다. 물론 법이 강화되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형주택이나 오피스 등에서는 실외기 배치에 대한 인허가가 그리 까다롭지 않으니 고민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배치나 구조가 좋으면 세대당 분양 가격 또는 임대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도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두 도면은 전용 49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면입니다. 두 타입 모두 거실 1개에 침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A타입은 화장실이 1개인데에 비해 B타입은 2개입니다. 그리고 A타입은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데 B타입은 큰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A타입은 부엌에 다용도실이 없는 데에 비해 B타입은 다용도실이 붙어 있습니다. 부엌에 다용도실이 붙어 있으면 창고로도 세탁실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B 타입 두 타입을 비교해보니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아시겠죠? 저라면 당연히 B 타입을 분양받거나 임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B 타입이 A 타입에 비해 분양 가격이 세대당 2천만 원 비싸더라도 저는 B 타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B 타입이 312세대니까 분양 수입이 62.4억 원이 증가하네요. 이렇듯 같은 평형의 세대라 하더라도 내부 배치나 구조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한 노력이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게 되며 개발 사업의 수익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화면의 도면에서 아파트 A와 B의 거실 코너, 즉 사각형 붉은 점선 안을 보시면 아파트 A는 코너가 움푹 파여 있고 아파트 B는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모양이 다른 것은 두 아파트 모두 거실 코너와 위에 오른쪽 붉은 박스 모양의 발코니 면적을 확정한 다음 아파트 A는 그것으로 끝낸 것이고 아파트 B는 움푹 파인 부분에 노란색 박스 모양의 전용 면적을 떼다 붙여 코너 부분을 펴서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실 코너를 B타입처럼 해놓으니까 A타입에 비해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죠? 코너를 펴느냐 못 펴느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약 아파트 A타입과 B타입이 같은 매매 금액이라면 여러분은 A타입을 사시겠습니까? B타입을 사시겠습니까? A타입이 아닌 B타입을 당연히 사시겠죠? 만약 B타입을 A타입에 비해 2천만 원을 더 올린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B타입을 사신다면 거꾸로 A타입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총 1676세대니까 335.2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실 코너 하나 펴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렇게 수익이 크게 요동치니 정말 놀랍지요? 꿀팁을 하나 드리면 개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B처럼 거실 코너에 전용 면적을 붙여서 펼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펼 수 있으니 설계사무소에서 A타입처럼 그려주면 B타입처럼 그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안되면 테넥스를 찾아오십시오. 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도면은 한때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한 세대를 두 가구로 분리한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대가족이었다가 자식들이 분가하면 부모만 남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은 보통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사할 때 많은 번거로움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된 두 가구의 한쪽을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나머지 가구를 새를 놓으면 되니까요. 만약 위 도면의 분리형 아파트를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한 세대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분리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2천만 원 비싸다면 사시겠어요? 2천만 원을 더 주고라도 살 수요가 있다면 전체 세대수가 1304세대니까 260.8억 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같은 면적을 가지고 세대 내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컨셉을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분양이 잘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한편 분양가를 올려도 분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지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있어서 한 층의 세대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양이 잘 되거나 심지어 분양 가격을 올려도 분양이 됩니다. 분양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곧 수익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특히 1층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2배에서 6배 정도 분양 가격이 비싼데 상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상가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도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피스텔 A타입은 보통 오피스텔의 세대 배치 도면입니다. C타입은 A타입의 코너 세대 배치를 변형한 세대 배치 도면입니다. C타입을 자세히 보시면 사면 코너에 녹색 정사각형 모양의 좀 큰 평형을 넣은 것이고 B타입은 C타입 바로 옆에 노란색 정사각형 모양의 좀 작은 평형을 넣은 것입니다. A, B, C 타입의 세대들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도면들은 A, B, C 타입의 세대 도면들입니다. 이 세대 도면들의 베이스를 보면 A타입은 1베이, B타입은 2베이, C타입은 3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수가 많을수록 창을 제각기 낼 수 있으니까 방과 거실의 배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타입은 1베이다 보니 침실에만 창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B타입은 2베이다 보니 침실과 거실 모두 창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은 3베이다 보니 침실 1, 2와 거실 모두에 창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만 알면 수익률 2배 올린다 제2편 비싼 평형을 최대한 넣으라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대체로 소형일수록 평당 가격이 높지만 그러나 B나 C타입처럼 베이수가 많아질 경우 평당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큰 평형의 평당 가격이 소형 평형과 비슷하다면 큰 평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큰 평형을 넣으면 세대수가 줄어들고 주차 대수도 줄어들어 공사비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용을 줄여 수익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화면의 도면은 건물에 중정을 넣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정을 넣은 이유는 작은 여러 세대의 창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정을 에워싸고 있는 6세대가 창이 나 있죠. 만약 중정이 없다면 이 6세대는 창을 낼 수가 없어 1층에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한 층에 12세대가 들어가 있죠. 중정이 없었더라면 이 12세대는 탄생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수입을 높이려면 한 층의 소형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도면처럼 토지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전면에 도로가 나 있고 나머지 세 면은 다른 필지로 에워싸여 있는 경우에는 중정을 넣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중정을 하나 넣음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화면의 도면은 1층 상가 배치도입니다. 상가 A타입의 배치는 일반적인 타입으로 전면에 주차장을 넣고 후면에 상가를 배치하였습니다. 전면 상가는 도로에서 노출되어 장사가 잘 될 수 있지만 후면 상가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아 장사에 지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상가 B타입의 배치는 모든 상가들이 전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주차장보다는 전체 상가 공용홀로 사용하는 것이 분양이나 임대 수입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용홀은 전체 상가 손님이 사용할 수 있어 각 상가의 면적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적은 면적으로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B타입처럼 배치를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을 높여도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죠. 건물들의 지하를 가보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명을 잘 사용하여 햇빛의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실제 지하 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게 한 것보다는 못합니다. 지하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큰을 넣고 외부에서 직접 지하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면 정원이 있는 아득한 입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타입은 경사지에서 주로 나오는 타입으로 전면은 개방되어 있고 후면은 투사로 메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A와 B타입을 자세히 보시면 붉은색 점선 박스 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타입은 박스 부분만큼 지하를 더 퍼서 햇빛을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A타입보다는 B타입을 수요자들은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면적이 늘어나고 둘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타입은 위 사진처럼 유리로 막지 않고 선큰 같은 느낌의 정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선큰을 넣고 외부에서 직접 지하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면 정원이 있는 아득한 휴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층 로비를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동선도 짧아지고 자연 채광과 공기도 유입되어 훨씬 나은 배치 또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C타입은 전면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사면이 모두 지하인 경우입니다. 동네 집들을 보면 지하 공간을 완전히 지하에다 넣었는데 지하 공간을 도면처럼 약간 들어 올리면 빛이 들어가는 창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공간보다는 빛이 들어오는 지하 공간을 분양하거나 새로 놓을 때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도 될 것입니다. 즉,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디벨로퍼 여러분, 수익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면적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를 최대한 좋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 테넥스 주식회사는 기업께서 진행하고 계신 개발 사업의 도면을 수익률이 최대한 나오도록 컨설팅해드립니다. 테넥스로부터 귀하의 도면을 검토받으십시오. 테넥스가 귀하가 진행하고 계신 도면의 배치를 더 좋게 해드리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테넥스는 분양이나 임대 수익이 늘어날 때만 그 늘어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테넥스의 문에 노크하십시오. 귀하를 성공한 디벨로퍼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상담은 테넥스 주식회사의 회장이신 이창수 박사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창수 박사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20년 넘게 진행해 오셨으며 베스트셀러 한국의 디벨로퍼들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벨로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을 대신해주는 공동 개발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계십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창수 박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집을 알면 집이 보인다. 프로들의 부동산 마케팅과 한국의 디벨로퍼들의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려면 제일 먼저 영상 아래 게시판에
초고수익 창출 상담 신청을 클릭하여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테넥스 주식회사에서 제출된 상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담당자분이 상담 신청자분께 상담 가부 여부, 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창수 박사님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으신 상담 신청자분 간에 1대1 상담이 진행되며 이창수 박사님과 상담 신청자분께서 합의하에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전화 02-866-836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야간 및 휴일에는 010-2221-874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